근데 이 무역전쟁의 그 진짜 배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무역전쟁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하면은 미국도 손해를 많이 본다. 따라서 미국은 자기네도 피해 감소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트럼프의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중국하고 타협하고 악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천만에 만만이라고 봅니다. 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시진핑 씨가 그 부르려는 얘기인데 그 트럼프는 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산업 스파이 체포도 지금 고려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역전쟁 얘기다 갑자기 산업 스파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 미국이 중국에게 뿔난 근본적인 원인에는 단순히 수출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일본이나 한국은 뭐 미국 수출해갖고 우리도 많은 미국의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데 왜 굳이 중국을 콕 집어서 해야 되느냐? 단순히 미국의 적자 금액이 중국이 많기만 한 것뿐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더 큰 요인은 산업 스파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 중국이 세계 최고로 그 좋은 드론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드론 기술이 미국을 장차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기사 번역한 내용인데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국방비 지출은 F-35, LRS-BS 항공모함 및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데 지출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에요. 이러한 기술은 1930년대와 40년대에 대거 개발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기능은 조금밖에 향상되지 못한다. 무기 제조 비용의 50%를 투자해서 겨우 5%밖에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예요. 로봇,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나노 폭발물, 복합재료, 에너지 반사 코팅, 젤 연료의 향상된 효율성 등은 특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기술들은 장거리 자동항법, 스텔스 기능, 정밀 무기의 제조 가격이 보다 싸고 상호 호환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무기와 전략적 우위에 크게 도전할 것이다. 해서 현재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인 뭐 칼 빈슨함이든 뭐 F-20이든 이런 모든 비행기가 많은데 이런 미국의 최신형 그 무기를 일수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하이난 항공이 인수 합병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요. 중국이 바로 이렇게 시진핑의 통치 자금이 왕치산, 뭐 왕젠 얘네들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다음에 마치 민영 기업이 기업 인수 합병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인수 합병하는 파수꾼 노릇을,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데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 기업들이 거기에 붙어먹고 있는 거예요. 붙어먹고 있다가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그 기업들을 부도내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가 보이죠, 지금. 대기업의 미래가. 그래서 펜타곤이 인공지능 무기 경쟁에서 밀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기회와 위험성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장점은 무엇인가? AI 및 자율학습 능력은 군대가 적을 감시하거나 적을 방어하는 데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단점은 무엇이냐? 상업적, 학문적 연구 환경은 군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즉,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무역과 질서를 장악하고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상업적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책을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바깥에서 온갖 미국의 국가 안보 무기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미국 정부에 권장해야 할 사항은 이게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인공지능의 작동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공지능 작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3인가 그거 보셨어요? 2015년도에 나온 영화.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류를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해서 핵미사일을 쏘면서 인류가 멸망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류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죠. 좀 비슷한 사고방식이에요. 미국의 펜타곤이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 중국이 이러한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의 장착 무기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첨단 산업 인수합병을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기를 만들어 갖고 AI 기술을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 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거를 인수합병을 하는 기업들을 먼저 공격해서 부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이난항공이 인수했던 모든 최첨단 기업들 죄다 토해냈죠? 이렇게 그 기술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지금 미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은요, 일종의 안보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미국이 막느냐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미국이 이거를 막는 건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서 무역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해야 되느냐? 빅브라더의 세계가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다국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익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다가 난민들한테 GMO 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실험하는 의약 제품들 아프리카 난민들한테 마치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투약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도 다 파기하면서 별짓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현재 미국의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 정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을 통해서 빵꾸가 나버리게 되면요, 미국도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지인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이 세계는 완벽한 통제 사회로 빠지게 돼요. 중국의 빅브라더, 즉 소빅브라더 세계죠. 중국은 세계가 아닌 소세계니까 미국은 대세계를, 진짜 더 큰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중국 국내에서 이 빅브라더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요, 이거 나중에 미국 애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써먹게 돼요. 이거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중국이 시도하려는 이런 것들을 애초에 근절에 뽑지 않으면요, 나중에 전 세계가 진짜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빅브라더의 세계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끔 도와야 돼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2020년에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개인이 아닌 기업들도 신용 성적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건 뭐냐면 외국 기업들까지 다 자기 정부의 입맛에 맞냐 안 맞냐로 출신 성분 등급 구별해갖고 자금 출자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브라더스 중국 해갖고 무단 횡단된 전광판에 얼굴 이름 뜬다. 이거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만 해요. 지금은. 이게 전 세계에 확장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요 교회와 이슬람 사원, 절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지시한 것이 그 예이다.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받은 성직자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종교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 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법안이 의결된 이후 감시의 폭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정을 해체하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죠. 그리고 빅브라더 사회 꿈꾸는 시진핑. 왜냐?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하려면 이렇게 감시 체계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반대파 숙청이 용이하거든. 그래서 사회 신용 시스템은 5개 부문 30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온 오프라인상 신용, 금융, 사회, 시민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350에서 95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부터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비자 취득, 공항 보안대 통과 등에서 우선시 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 테스트 버전을 시험 중이며 중국 정부 2020년까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중국의 전 인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중국에 그러한 기술이 없어.
그래서 시진핑의 비밀 통치 자금이 하이난 항공이라든가 기타 여러 민영 회사로 가장한 국영 기업이 바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기술을 사고 있는 거예요. 사서 중국 국내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이유 역시 디지털 레닌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빨갱이 사상. 무인 단속 카메라 CCTV에 인공지능과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천왕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천왕은 CCTV에 찍힌 사람 차량 등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성별이나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나중에 미국에서도, 즉 미중 무역전쟁, 패권 경쟁에서 만약에 미국이 지게 되면요, 미국 정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될 거라고요. 봐라, 중국은 이렇게 국민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해갖고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국론을 일치화시켜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의견이 갈라져 있고 이러해서 우리가 단계를 못해서 졌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그때부터 전 세계는 빅브라더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막으려면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 빅브라더 사회에 코앞에 왔다 경고.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 이 사람.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래? 뭐, 어쨌든 간에, 왜냐면 이 조지 소로스가 사실 하이난 기업 같은 거 처음에 시드머니 제공해줬잖아요. 예. 뭐, 그래서 뭐, 권위주의적 국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손잡을 경우 국가적 지원을 통해 매우 진보된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로스는 조지 오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통제 정도가 심한 전체주의 제어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소로스는 또한 해당 플랫폼의 소유주들이 스스로를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를 옹호하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로스가 이런 또 간만에 좋은 얘기도 하네요. 응? 응? 나이 90살이 되면서 철들었나봐. 그래서 이거 빅브라더 다 통과할게요. 이거 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종의 중국이 디지털 5호 담당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쉐랑 공정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인 대중의 눈은 눈처럼 밝다에서 이름을 따온 쉐랑 공정은 올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추진을 위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 사천성의 경우 이미 쉐랑 공정의 일환으로 1만 4천 개 마을에 4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와, 놀랍네요, 놀라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국내에서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중국 주변의 제후국으로 갑니다. 특히 어디?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인터넷이 가장 잘 돼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김대중 정권 때 IT를 제일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또 뭐까지 하냐면, 빅브라더 중국 사람들 머릿속까지 감시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아세요? 그 옛날 헐리우드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터. 그 영화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체포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뭐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또 중국 정부예요. 뇌 감시 프로젝트 니로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닝보 대학의 진지아 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이 10여 개 공장과 기업에 적용됐다고, 이미 되고 있네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도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은요, 중국이, 즉 시진핑이가 개인의 세계 패권을,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그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패권을 장악해서 중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을 완벽한 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 초석을 지금 다지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가갖고 감시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읽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진핑 개새끼라는 생각만 해도 바로 경찰들이 나가서 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 늘 얘기하던 트럼프 대통령,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우파처럼 시진핑 형님, 갓 트럼프, 전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 세계의 구조가 지금 시진핑이가 꿈꾸는 빅브라더의 세상을 전 세계에 확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자금을 쬐가지고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을 전부 부도를 내가지고 중국이 먹었던 이러한 그 기술 기업들을 다 토해내기를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단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잡아먹었던 기업들을 결국 소로스라든가 이런 금융천재, 국제금융자본들을 이용해갖고 붕괴를 시키게 되면은 그때 인수합병했던 그 기업들이 자국으로 회귀가 되진 않고 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채권단은 미국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4차 산업시대에 최첨단 모든 산업, 특허, 기술, 기업, 인력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까? 아니 늦었지만은 어떻게든 우파가 혁명을 하든 두들겨 패든 구태타라든 뭘 하든 어떻게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망해서 중국에게 인수합병 됐다가 미국으로 가는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실업자 됩니다. 저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들이 실업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심이 없어요. 그 새끼들은 매국노니까. 하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데 괜히 걔네들의 진상짓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많은 그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조합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인 준비하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정년퇴직자들의 국민연금 이런 거 날아가는 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능한 한 많이 살아남아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중국 기업에 팔아넘기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을 그리고 그 기업들을 팔아넘기를 방어해야 될 산업은행이라는 데가 오히려 그걸 부채질을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자기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이 중국 자본에 팔아넘기라고 데모를 하고 불지르고 하는 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불리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문재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쓰러뜨리라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문재인은요 꽤 쓸만한 놈이에요. 꽤. 왜?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친북 정책 이번에도 석탄 세탁하다 걸렸죠. 이거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제재 또 받는 거예요. 경제 제재 받으면 우리나라 기업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기업 중에 4차 산업, IT 아니면은 삼성 반도체 같이 어떤 돈 되는 사업 같은 기업들 무너지면요 미국 애들이 다 가로채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문재인이의 대북 원조 정책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기다렸다가 그런 건수 있으면 건수 잡아서 우리나라 경제 제재에서 무너뜨리면 되니까. 문재인이 5년 동안 가면요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은 다 부도납니다. 미국 애들이 가져갈 거예요. 어떤 우파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도 속 시원한 일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문재인 정권 거덜난 다음에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은들 완전히 거지가 된 기업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상처뿐이 영광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비대위원장 보니까 노사모 출신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파 활동이 되겠습니까? 예? 참 한심한 노릇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필리핀이에요. 베트남 볼 것도 없어요. 필리핀이에요. 왜? 미국이 한반도를 왜 포기합니까? 필리핀 수준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개돼지가 됐을 때 초콜릿 주면서
말 들으면 초콜릿 주고 말 안 들으면 끊고 하는 식으로 애완견 다루듯이 하면서 우리나라 끌고 갈 거예요. 여태까지는 인간적을 끌고 왔어요. 응?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OECD에 가입될 정도의 경제 부흥이 됐지만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다 막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아시아나 기내식 항공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이 좌파 기업인들이 얼마나 국제사회, 국제전쟁에 무감해가지고 그저 자기 경영권 박어, 자기 돈, 자기 뭐 영업이 이것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망하나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을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지금 빠진 딜레마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예로서 제시했습니다. 작게는 아시아나 항공이지만 이게 크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기내식 사건을 단순히 조그맣게 전라도 기업의 뭐 어쩌고 이런 걸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큰 미래의 본보기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나라 그 아시아 기내식 사건과 중국 하이네항공 왕전 회장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었나를 오늘 이렇게 평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